요새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동산이 연일 화두입니다. 최근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집을 살 때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했거든요.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매수자가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도 생겼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일종의 수요 억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또 누군가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였다라는 등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에 외국인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6억 대출 제한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는 얘기죠. 지난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급 단독주택이 119억 7천만 원을 팔렸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모든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됐다고 하죠. 이 집을 산 사람 33세의 중국인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사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123평의 복층 구조인데요. 매수자는 올해 기준으로 37살인 중국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액을 해외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와, 전액 대출이라. 물론 엄청난 강심장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매매 방식이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재 이 집과 비슷한 집의 호가 시세는 1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전액 대출로 89억 원에 샀으니 지금 판다면 차액만 약 21억 원을 걷어들일 수 있는 셈이죠. 일부 사례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10만 216가구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5.5%, 5.4% 증가한 수치고요. 전체 10만 216가구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2%가 중국인이 집주인인 셈이죠. 물론 외국인이 한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거론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차별입니다. 우선 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0%를 적용해 대출을 끼고 신규 주택을 살 수 없게 됐고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신규 매입자든 다주택자든 집을 사는 무턱을 높인 것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외국인은 해외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있어서 전액을 은행대출로 충당할 수 없는데 외국인들은 해외은행에서 빌리면 그만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인지 확인이 어려워서 다른 규제들도 적용받지 못하고 실거주 요건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 정부가 쏟아낸 각종 부동산 규제에 무풍지대에 있는 셈이죠.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왈가왈부를 떠나서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4억짜리 집을 사려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7억을 대출받아서 올해 가을쯤 집을 사고 싶었던 한국인 김 씨가 갑자기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집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 중국에서 온 왕 씨는 중국은행에서 7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되는 만큼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김 씨 입에서는 당연히 역차별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된 전세 사기 문제, 이 전세 사기도 외국인 집주인들 때문에 골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8월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는 23건, 61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3건, 5억 원에 그쳤던 것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 집주인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사실상 우리나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총 52건의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 123억 4천만 원의 절반가량인 64억 원은 허그가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했다고 하죠.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매입, 다른 나라 정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호주는 지난 4월부터 비거주자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호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자 이 최대 도시인 시드니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외국인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졌다는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죠.
2020년부터 2년간 밴쿠버 같은 대도시 집값이 50% 정도 급등한 캐나다에선 2023년부터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들은 사실상 중국인 큰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문제가 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매는 허용하지만 투기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죠. 가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한 셈이죠.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기 자본 50% 이상을 투입해야 하고 그 증빙 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인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미친 집값을 자랑하는 뉴욕이나 도쿄 등도 외국인 부호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집을 사고 팔 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긴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이익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